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광주다운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광주역과 사직공원 일대 등 5곳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가을, 겨울 배추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농민들은 배추 재배 면적을 늘린 탓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구직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평군의 장애인 전용 직업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흥 남열해수욕장이 전국적인 서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문을 연 이후 매년 수천 명의 서퍼들이 찾고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로 낙후된 지역을 떠나는 곳에서 돌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오늘부터 광주에서 자치구별로 주민공청회가 진행됩니다. 정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KTX운행이 중단된 이후 광주역 이용 인구는 78%나 감소했습니다.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이 일대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신경제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광주역 차량정비소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을 새로 지어 콘텐츠 창업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또 창업은행이 설립되고 광주역 광장은 아시아 문화마당으로 조성됩니다. 축구장 70개 면적에 해당하는 50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광주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되는 겁니다. 이곳을 포함해 광주에서는 전남대 주변은 물론 노후주택이 밀집한 농성 1동과 사직공원 일대 등 모두 5곳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콩폐가 등을 정비하고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공방 등을 지어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속 가능한 삶의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해당 지역 5곳에는 모두 1,5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됩니다. 또 7천 약 400억 상당의 그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약 8,610개의 일자리 창출도 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코레일과 도시재생사업 MOU를 체결하는 한편 자치구별로 오는 12일까지 주민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이후 국토부 승인을 거쳐 구상대로라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늦어도 2024년에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도 보성 벌교와 나주시 영산동, 화순군 화순읍 등 모두 8곳이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돼 2023년까지 총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정비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성 분석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운영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등 법적 공개 대상 항목을 표준화된 서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재개발 재건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조합원들 사이에 소모적인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시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는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운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전매 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 등의 행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 관련법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는 더 쌀쌀해지겠는데요. 현재 전남 9개 시군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체감온도가 낮아지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니까요. 오늘 출근길에는 얇은 겉옷을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현재 서해상을 중심으로 약한 비구름대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제25 태풍 콩레이가 북상 중인데요. 현재 괌 부근 해상에서 오키나와 해상으로 북상 중입니다. 모레쯤에는 남해상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4.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장성은 20도, 화수는 19도 보이면서 평년보다 3, 4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해남과 강진은 21도 보이면서 어제보다도 2, 3도가량 낮겠고요. 곡성과 구례 아침 기온 현재 10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 봄까지 식탁이 오를 가을, 겨울 배추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늦여름 잦은 비 덕분에 농민들은 물 걱정 없이 농사에 나섰지만 가격에 늘 마음이 쓰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배추밭. 퍼런 이파리를 넓게 펼치며 배추가 속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태풍과 잦은 비로 인해 올해 배추 농사는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시작됐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물 사정이 좋고 볕도 좋아 며칠 만에 부쩍 자랐습니다. 지금 초기 작물이 다 잘 풀려요. 이렇게 잘 풀리면 가격이 없더라고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가격이 또 없어요. 다 같이 잘 돼 보면. 김장에 쓰는 가을 배추는 전국의 20%, 겨울 배추는 70%로 국내 최대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 배추 재배 의향을 조사해봤더니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400헥타르 커지는 등 7%가 증가했습니다. 폭염 속에 고랭지 배추 작황이 부진해 배추 농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 값이 좋지 않은 마늘, 양파 대신 배추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기후에 민감하기 때문에 좌우되기 때문에 작황이 좋아서 한 5% 이상만 이렇게 증가가 되더라도 가격은 많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막바지 파종이 끝나면 전라남도는 정확한 배추 재배 면적을 파악한 뒤 수급량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4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에서는 지난해 679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1,226명이 다쳤습니다. 전남에서는 921건이 발생해 38명이 사망했고 1,5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아동 학대가 지속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 동구의 한 아동 양육복지시설의 원장과 대표이사 등 9명이 시설에 입주한 A양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등 학대가 계속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복지시설 관계자와 A양 등을 조사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해당 시설의 원장을 중징계 처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습니다. 화순경찰서는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안고 하천으로 뛰어든 29살 김모 씨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8일 오후 화순군 남면의 한 다리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안고 수심 2m가량의 하천으로 뛰어내렸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김 씨는 추석을 쇠려고 외가를 찾았다가 외할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뒤 하천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고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정치인들의 고향 방문 환영 현수막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의 현수막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네, 이례적으로도 당색도 사용하지 않고 소속당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야권 안팎에서는 정계 개편을 염두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그 현수막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김경진 의원이 당색을 지우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지금 뭐 김경진 의원의 탈당설이 꾸준히 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징후들이 좀 보였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에 김경진 의원이 민평당의 공식 행사에 전혀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인사에서 민평당의 그 색깔을 지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동영 당대표가 김경진 의원에게 강주시당 위원장을 제의했는데 거절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동영 대표와 김경진 의원이 아예 소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그때 뭐 기억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북구갑의 그 구의원 시의원들의 그 프랑에 자신의 사진까지 넣어가면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많았었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원 세석밖에 얻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면서 좀 좌절하지 않았나. 이게 당의 문제인지 본인의 문제인지 이러면서 민평당에 대한 마음이 좀 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요즘 보도를 보면 김 의원 말고도 야권에서 탈당이 예상되는 의원들이 꽤나 많던데요. 일단 민평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주 의원, 김경진 의원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수잖아요. 본인이 탈당서를 뭐 부인을 했는데 12월이라는 단서를 좀 붙였어요. 12월이요? 네. 그 12월에는 이제 연내에 선거제도를 개편하기로 이제 정당간 합의가 됐었는데, 이용주 의원 말에 의하면 12월에 그 연내 선거제도가 개편되지 않는다면 많은 의원들이 탈당할 거다. 제3자 합법을 써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본인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유승민 그 대표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옛 국민의당의 인사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고 수적으로도 많고 이러면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거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의원들이 탈당을 시작하면 야권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당들이 항상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해처모여식을 해왔어요. 더구나 이제 예측했던 게 뭐였냐면 6.13 지방선거의 결과에 의해서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민평당은 생존의 문제에 걸렸다.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결과론적으로 성적이 초라하면서 당 존립 자체가 좀 힘들어진 상황이고 민평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대권 후보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정치가 셀럽 정치인, 유명 정치인들이 없으면 당이 생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있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시 좀 해체될 그런 위기가 좀 생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2020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정계 개편이 한 1년 반 정도쯤 남은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우려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무늬만 다당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양당제로 해기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거대 양당에 의해서 선거들이 항상 이루어졌는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그걸 깨려고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평당도 만들어졌고. 그런데 국민들에게 그 호응을 못 얻음으로 인해서 다시 양당으로 해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 지지율로 놓고 보면 6.13 지방선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겠지만 국민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제3지대라든가 새로운 정당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의 가정입니다. 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발달 장애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일자리를 찾아 사회 진출하는 것입니다. 전남 지역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 체험 시설이 한평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발달 장애인들이 수도꼭지를 조립하는 작업에 열중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제과 제빵 실습이 한창인데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습은 전라남도 교육청의 발달장애인 직업체험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에 설치됐습니다. 직업체험관에는 제과 제빵과 기계 조립은 물론 의류 정리, 세탁물 분류, 주방 보조 등 12가지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도 함께 배치돼 발달장애 학생들의 직업 전환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경험을 해봄으로써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건지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장애인 직업훈련 전문기관을 무상 임대 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비 130억 원가량을 절감했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도 발달장애인 직업교육 확대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직업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뒤에 졸업 후에 직업 훈련으로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에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 설치되는 것은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완성차 공장 설립이 순항하도록 노동계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대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상인은 성명을 통해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이 노동계 불참 선언으로 현대자동차 측의 투자 의향 철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상인은 노사 민정 당사자가 응집력을 발휘해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결실을 보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이 계속됩니다. 광주시는 전기자동차 231대와 수소 전기차 80대 등 친환경 자동차 315대를 추가로 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소 전기차 물량이 추가로 확보됐고 수소 충전소 역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벽진동 등 2곳에 추가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떤 뉴스가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을까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문 사건과 영광의 한 모텔에서 숨진 여학생 사건, 광주의 휘발유 가격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남겨졌는지 자세한 댓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지역에 있는 2개의 여자고등학교에서 이미 성추문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 여고생들이 교사들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우리 다닐 때도 그랬잖아.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냥 듣고만 있었음.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뉴스를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예전에 자신도 같은 경험을 했다며 또 다른 증언을 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자리에서 저런 망언을 하다니 창피한 줄 알아야지. 비도덕적인 언행을 한 특정 교사들을 꾸짖기도 하고요. 2번 다시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싹을 잘라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영광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방치돼 숨진 한 여고생이 발견됐다는 뉴스 전해드렸죠. 그 사인에 대한 소식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고생의 사망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혈중 알코올 농도는 치사량인 0.4%를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양에게 술을 먹이고 강간한 뒤 도망친 고교생 2명은 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인데요. 강력한 법 도입이 필요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도를 지나치자 일부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광주의 휘발유 평균 가격에 대한 소식에도 많은 댓글이 남겨졌습니다. 광주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에 1,690원,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는데요. 역시 광주 물가가 예쁨. 광주는 휘발유도 인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광주 물가에 좋아하는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자, 손을 때려놨어요. 좌측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잡아내겠습니다. 우측갑니다. 우익수가 지키고 있어요. 자, 우익수 소위 잡았고요. 자, 홈으로 향합니다. 홈으로 보는 롯데입니다. 센트라이로 바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힘을 받고 출발을 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우중간 쪽 날아갑니다. 김선빈의 타구는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균증이 있었던 권혁 선수 밀어내립니다. 좌중간 쪽 떨어집니다. 자, 김선빈 선수 손사의 대치 3루. 자, 3루에서 홈으로 향합니다. 중계 플레이 됩니다. 원하는 기사의 3루까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변사대 꽂습니다. 정원은 2루로 가고 다시 1루로 갑니다. 그 사이에 버날리다가 홈을 밟으면서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스코어는 4대3. 자, 안쪽에 타고는 좌중간 쪽입니다. 하지만 좌익수 다이빙 캐치 타됩니다. 자, 그 사이에 2루까지. 자, 홀은 2루 투입. 2루 안착합니다. 7구째 1루입니다. 빠집니다. 우측안타. 3루째 안쪽이 그러면 홈에 들면서 5회를 마치기 전에 기아가 균형을 맞춥니다. 4대4 동점. 이범호 훅 갖다 맞췄어요. 우측에 떴습니다.
좋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가 만들어집니다. 1루간 빠집니다. 오수기 안타. 대란 5구째 잡아냈어. 우측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변화다. 김서민 마저 홈으로 홈에 들어옵니다. 이 타점적 시타, 역전적 시타를 버넌드 선수가 해냅니다. 참 그저께 경기도 잘 던졌고. 자, 버나니네 선수가 잡아냅니다. 결국은 하나와 기아의 15번째 만남은 기아 타이거스가 6대4로 역전을 거두면서 3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고흥 남열해수욕장은 남도 유일의 서핑 명소로 인기가 높은데요. 가을이 깊어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파도를 타려는 서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 하얗게 부서지는 해안가. 높은 파도 위에 검은 물체들이 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입니다. 보드를 타고 시원하게 파도를 가르고 파도에 휩쓸려 넘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패들링을 합니다. 지형 특성상 남해 쪽은 이제 섬이 많아서 파도가 많이 안 들어와요. 근데 저희 남열 쪽은 섬 같은 가로막이 없어서 파도가 굉장히 질 좋은 파도가 들어와서. Staying young, and the waves there is more easy, more mellow. And when I come here last week was like perfect barrels. The left was amazing, and I really wanna back here again. 남도에서 유일하게 서핑을 할 수 있는 고흥 남열 해수욕장. 지난 2016년 문을 연 이후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매년 수많은 서퍼들이 찾고 있습니다. 흐리고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이날 하루 동안에만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서핑을 할 수 있는 곳 중에서는 거의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곳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서핑하러 오시는 분들만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서퍼들은 해수욕장 인근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게 아쉽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지만 마땅한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식당가나 편의시설은 물론 교통시설까지 부족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고흥군이 남열만 일대를 고흥 우주 해양 리조트 특구로 지정한 지 벌써 10년이 되어가지만 관련 사업은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천혜의 환경을 발판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섬 식순환 해결을 위한 지하 저수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광 안마도에 설치됩니다. 환경부는 지하수 저류지 시범 사업지로 영광 안마도를 선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해안가 지하의 수위를 1.2m 높이는 벽을 쌓아 하루 1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하 저류지는 섬 식순환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돼 수원지가 부족한 완도, 청산도와 보길도 등에서도 내년도 사업 선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고등학교 5곳 중 한 곳에서 특정 학생에게 상을 물어주거나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전체 고등학교 142개 가운데 22%인 30학개 학교에서 한 학생에게 20개 이상의 교내 대회 상장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입시 실적을 내려다가 빚어진 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는 대입 전형에서 수상 실적을 학기당 하나만 대학에 제공하도록 개선돼 상장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 전남에서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는 모두 13,9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3년 853명을 시작으로 재작년 2,548명, 작년엔 3,247명 등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각각 매년 3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